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8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은 Language Focused Learning, Deliberate Teaching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31페이지네요. 자, 여기서 일단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Language Focused Learning, Deliberate Teaching. 자,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Language Focused Learning이라고 제목이 나와요.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Language Focused Learning을 말한다. Language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Deliberate Teaching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크게 form과 meaning, 즉 형식과 의미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쉽게 분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에는 형식, 즉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한국어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어휘나 소리나 한국어의 문법, 그죠? 한국어에 또 알맞는 존대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그 말은 그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 mean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교과에 있어서 메시지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형식의 의미 혹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그런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선 그래서 language focused learning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의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형식을 같이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것을 학습자로 하여금 좀 더 형식에, 주로 많은 경우에 좀 더 형식에 초점을 두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언어를 가르칠 때 우리가 의미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형식만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언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다루는 것에서 학습자가 특정한 언어의 어떤 부분, 그게 문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수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언어의 특정한 부분, 물론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특정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서 언어를 단순히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 형식을 갖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Language Focu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미의 중심을 둔 것과 형식의 중심을 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의 131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131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surprisingly 131페이지입니다. surprisingly로 시작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Surprisingly, the boundary between language-focused learning and meaning-focused instruction is not so easy to draw. 즉,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language-focused learning과 meaning-focused instruction, 그러니까 의미에 기반을 둔, 의미의 중심을 둔 교수가 not so easy to draw. 즉,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경계선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을 draw the boundary라고 하는데 그 경계선을 딱 긋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어를 가르칠 때 의미만 다룰 수도 없고 형식만 다룰 수도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을 다루는 영어 수업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을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고 실행할 것인가는 갈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굳이 어떤 특정한 폼을 가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동요를 들려주고 동요에 나오는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특별히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형식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다가 갑자기 ing라는 게 나왔어요. 그 동요에 ing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동요에 ing가 많이 나온다는 것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동요를 들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의 특정한 소리, 이 경우에는 현재 진행의 ing가 되겠죠. ing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language focused learning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딱 여기까지는 language focused고 여기서부터는 meaning focused다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일단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language focused deliberate teaching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영어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영어는 무조건 많이 듣고 무조건 많이 읽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한 3달 가까이 이야기를 해온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듣고 무조건 읽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 기반이 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좋은 영어 교육이라고 부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형식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어의 형식에 주안점을 둔 language focused teaching, deliberate teaching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A combination of language focused learning and meaning focused use leads to better results than either kind of learning alone. 그러니까 meaning focused와 language focused를 적절하게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은 학습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lead to니까. 그래서 than either kind of learning alone. 그러니까 형식만 쭉 가르친다든가 혹은 의미만 강조해서 무조건 뜻만 알면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적재적소의 폼, 즉 형식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걸 잘 섞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듣고 무조건 많이 드라마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언어 학습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오산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시중에 나가서 영어를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드라마만 많이 보고 그냥 책만 많이 본다고 해서 영어가 균형 잡히게 발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Language focused learning can speed up the rate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자, 이게 중요한데요. rate라고 하는 게 속도란 뜻이죠. 속도. 어떤 속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문법이나 어휘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언어의 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면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궁극적으로 better results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강조점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죠?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Language focused learning may help learners to continue to improve their control of grammar rather than becoming stuck with certain errors.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stuck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stuck은 어디에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m stuck with something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갖다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을 그냥 멋있게 사용하려고 배운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문법적인, 뭐 때로는 여기서 문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뭐 발음이나 아니면 어휘 사용 같은 데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에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language focused learning이 도움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전반부의 핵심이 vocabulary 이야기인데요. 이 챕터가 vocabulary와 grammar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4번은 주로 vocabulary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은 문법 얘기를 했지만 4번은 이제 vocabulary 얘기죠. Some language focused learning can lead directly to acquisition depending on the kinds of items focused on, especially vocabulary. 자, 에골트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자, 문법은 한 번 딱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습득으로 이어지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나는 문법을 듣자마자 바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제대로. 이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룰로 규칙으로 전달되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배웠던 어떤 그 랭귀지 포커스드 러닝에서 제대로 배웠던 아이템이 바로 습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보캐블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데는 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에 비해서 훨씬 더 습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배웠던 선생님한테 어떤 배웠던 단어의 뜻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단어가 그 선생님이 아니면 나보다 그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어떤 친구가 설명을 해주고 뭔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바로 습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보캐블러리 경우는 많다는 거죠. 문법에 비해서. 그래서 4번은 어떤 랭귀지 포커스 러닝이 바로 보캐블러리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acquisition, 습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저희가 아까 읽었던 language focused learning과 meaning focused input이 떼어놓기 힘들다. 완전히 그 경계를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르기 힘들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Language focused learning can indirectly provide meaning focused input. 자, 저희가 문법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문법 시간에 문법을 배우고 문법 규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예문을 배우게 되죠. 예문을 반드시 한 개, 뭐 많은 경우에 두세 개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법 규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문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문을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학습의 목적은 문법 규칙을 아는 거, 이해하는 게 학습의 목표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여러 예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5번에 indirectly라고 하는 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미에 초점을 둔 인풋이 제공될 수 있다. 즉, 문법 시간에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게 주목적이지만 그 와중에 간접적으로 예문을 접하게 되고 그 예문에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5번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5가지 어드밴티지가 우리가 language focused deliberate teaching을 해야 되는, 그렇게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드밴티지 5개 기억을 하세요. 예, 갑자기 잘 안 됐는데, 예. 자, 그 다음은 리미테이션입니다. 자, language focu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것도 저희가 그 4가지, 프린시플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4가지가 균형 잡히게 제공되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자, 첫 번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language focused learning이라고 이게 갖는 limitation 1번 cannot change the order in which learners acquire certain complex developmental features of the language such as questions, negatives, and relative clauses.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문문 중에서 만들기가 쉬운 의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ou are a boy.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너무 쉽죠. Are you a boy? 그죠? You are a boy의 question form은 Are you a boy? 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와 비동사인 are를 그냥 순서만 바꾸면, 그 영어로는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도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inversion을 하면 그냥 의문문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WH 워드가 나오고 what이나 where나 뭐 why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동사가 나오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you did that 이런 평서문을 you did that 이라고 하는 평서문을 why를 써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why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you did that이니까 did에 해당하는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두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why did you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you did that이니까 과거니까 why did you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do that이겠죠. 이 경우에는 또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 do가 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Why did you do that? 이걸 말해야 맞는 거죠.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학습자들이 Are you a boy를 배우는 것보다 Why did you do that을 먼저 배우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ord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order, 순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certain complex developmental features라고 나와 있는데 복잡하거나 발달 순서가 정해져 있는 피처. 이건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발달 순서가 있는 발달적인 그런 언어 특질들, 언어의 특성들을 갖다가
막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규칙을 가르쳐 주면 굉장히 빨리 배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문법을 사용하는 걸 보면 Are you a boy를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기 힘들다는 겁니다. Why did you do that을 먼저 굉장히 잘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학습자들에게 무리하게 어떤 어려운 문법이나 규칙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Language Focused Teaching, Deliberate Teaching은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특히 복잡한 문법과 같은 그런 발달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피처들 같은 경우에 순서를 바꾸지는 못한다.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Language Focused Learning needs to be combined with opportunity to use the same items in the meaning focused use. 저희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문법만 배우고 말을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지 않는다? 소용이 없죠. 그리고 무조건 문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휘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너네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컴바인 돼야 된다는 게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희가 크러쉬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Some grammatical items learned through language focused learning may only be available to the learner in planned use. 자, planned use라고 하는 게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는데 언어를 사용할 때 즉석해서 머리에서 나와서 바로바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친구랑 한국어로 즉 우리말로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어떤 점수가 아주 높게 들어가는 클래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럼 한국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많이 하겠죠. 만약 그게 영어라면 어떨까요? 영어라면 준비의 시간과 준비에 들어가는 공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걸 planned use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language focused learning 혹은 deliberate teaching을 통해서 뭔가 가르쳤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그걸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걸 실제로 어떤 모델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이 펜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PPP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PPP 모델. 이 PPP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어 교육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포맷이에요. 자, 이 P는 뭐냐면 첫 번째 P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 뭔가를 갖다가 프레젠트, 쭉 프레젠테이션으로 알려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법에 3인칭 단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동사를 사용할 때 이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 동사 뒤에. 그런데 이걸 붙이는 경우는 그 문장의 주어가 3인칭, 그러니까 Tom이나 he나 Jane이나 she나 이런 것들이고 단수일 때 그렇다. 그죠? they는 아니니까. 물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언어로 바꿔서 알려주어야겠죠. 어쨌든 이걸 프리젠트 하는 거죠. 적절하게 아이들의 언어에 맞게, 아이들의 인지 수준에 맞게 설명을, 룰을 프리젠트 하는 겁니다. 그게 프리젠테이션이고요. 여러분들 수업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두 번째 것은 프랙티스예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룰을 그냥 듣고 있으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바로 까먹어요. 그러니까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설명된 규칙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연습할 수 있도록 뭐 짝 활동을 주거나 그룹 워크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P는 뭘까요? production이라고도 하고 produce라고 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resent, practice, produce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presentation 명사형으로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명사로 쓰든 동사로 쓰든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produce는 뭐예요? 산출을 해본다는 건데 이 practice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practice에서는 어느 정도 교사가 액티비티나 활동을 구조화를 해서 지시를 주고 그걸 따라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프로듀스는 거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쓰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프랙티스, 두 번째 거 프랙티스는 교사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활동을 해서 연습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다면 프로듀스 혹은 프로덕션은 학습자들에게 뭔가 과업을 줄 수는 있는데 이 과업이 학습자들이 뭔가를 보고 그냥 따라 읽거나 아니면 따라서 그냥 롤플레이를 하는데 그냥 대본을 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스러운 발언을 해본다는 거죠. 그게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레젠테이션, 프랙티스, 프로덕션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은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랭귀지 포커스드 러닝에서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뭔가 문법을 딱 가르쳐주고 바로 말을 시켜봤는데 애가 틀렸다. 학생이 틀렸다. 이거는 내가 지금 바로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리는 모두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그걸 바로 말로 하거나 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연습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번 사용해 봤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advantages와 limitation을 둘 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